안녕하십니까. 저 폴리오계의 허선우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저는 또 본의 아니게 사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제일 앞쪽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부지런히 와주신 분들에게, 저희 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러한 그 UPM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한번 PT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번 했고 중국에서도 한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되었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 실제로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하면서 모든 것들을 항상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부분에 보완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 통합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접근되고 또 현재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전자부품입니다. 저는 부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전자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걸 부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이견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냥 부품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전자제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많은 분들의 한두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가 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 그 피지컬한 한 디바이스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팩시라고 부르고, 여러분 또 팩시라고 부르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다음에 이 팩시라는 이름이 그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보면 그것들 로직 심볼이라고 회로도 그리는 분들은 부릅니다. PCB 설계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푸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열해석을 하는 분들은 열해석 모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또 시그널 인테리티나 또는 파워 인테리티나 일렉트리컬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또 버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이걸 해보다 보니까 팩시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에 어떤 라인에 쓰는 어떤 장비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다르게 입력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사실 같은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이름이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관리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로직 심볼만 하더라도 실제 BGA 400핀 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려놓으면 식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 그릴 수 있고 4개 파티션, 2개 파티션, 뭐 하나로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다 틀리게 그릴 수 있습니다. 푸프린트 굉장히 다르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 중국에 수출될 건지 유럽에 수출될 건지 또는 미국에 수출될 건지에 따라서 또는 내수용인지에 따라서 솔더 마스크 형상을 다 틀리게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부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부품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시그널 인테리티에 쓰이는 모델 자체도 내가 어떤 시뮬레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스파이스를 직접 붙여야 될 때도 있고요. 스파이스 자체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이스를 못 구하면 그 시그널 인테리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동작 모델이라도 구해야죠. 그 비헤이비어럴 모델, IBIS라고 하는 걸 붙이면 또 이건 다릅니다. 또 그것도 못 구한다라고 하면 리니어한 모델을 모델링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한테 고유하게 부여한 그 식별자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주민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2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저한테 세금 부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 앞에 계신 분들과 저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 없을 겁니다. 범죄자를 찾아낼 수도 없을 거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기고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PLM, PDM 시스템을 기고하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이 회로하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예를 들어 온셈이나 또는 뭐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제품을 만들 땐 거기다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을 완전히 또 쓰지는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또는 LG전자에서 물건을 갖다 이 디바이스 사다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 때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에서는 또 하나로 통용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풋프린트를 실제 PCB를 그릴 때 그 형상, 위에서 보니 형상을 담아서 그리는 그림을 서로 다르게 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풋프린트를 서로 다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실제로는 그 PDM이나 PLM에서 아주 고유하게 하나만 딱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중복돼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것들이 서로 같은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는 폴렉스 CP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렉스 CP라고 하는 제품을 저는 처음에 있는 현상을 근본으로 해서 그 제품을 만들고 사실 그것도 뭐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기능이 회로도와 PCB와 또는 범 이 세 개의 차이를 비교해서 또는 PCB와 PCB 또는 회로도와 회로도 비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든 것들은 3점 비교라고 하는 것, 회로도와 PCB와 범 요 세 개 사이에 각각 틀리게 같은 부품이 다르게 쓰일 수 있다거나 다른 부품이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 미경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회로도에서 그 서킷 엔지니어들이 조금만 더 다른 뒷사람을 배려해서 예를 들어 그 완전히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그 부품을 가져다 쓰거나 이러면 되는데 실제 회로도 그리는 분들이 저항 모양이 같다고 해서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갖다 쓰고 그 밑에다가 1K 또는 100옴 이렇게 붙였으면 식별되는 것처럼 쓰는 케이스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PCB로 넘어오면서 또 프린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뽑은 매니팩처링 범에서는 이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CP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현업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PCB에서 이렇게 CAD를 쓰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단순하게 사람이 손으로 그리던 것들을 컴퓨터로 그리고 그 컴퓨터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는 그 CAD를 쓰는 이유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여야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선 좀 무색하게끔 일제 자재와 PCB와 회로도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런 말한 굉장히 복잡한 그 관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아까 기국회에 대해서는 나사 산, 그 다음에 나사 그 산의 뭐 나사의 파이 그 지름, 그 다음에 나사 산의 어떤 넘버 오브 그 나사 산 이런 것들을 관리된 이름 자체도 주고 그것들이 거의 생산자들이 주는 이름과 그걸 그대로 억셉트해서 쓰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쉬운데 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과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관리되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관리되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을 거쳐야지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실제 프린트나 로직 심볼만을 관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전자제품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I Express라든지 USB 3.0, DDR 같은 굉장히 고속 칩셋이 쓰이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 안 하고 만드는 제품들은 시장에 나오면 조금 있다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제품들은
굉장히 더더욱 더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더 작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더 큰 문제는 열적인 문제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 해석 안 할 수도 없고 시그널 인테리티 또는 파워 인테리티 이런 거 안 할 수 없습니다. 제 세션 뒤에 저희 지명기 박사님이 해주실 그 보드 레벨 열 해석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널 인테리티 그 이후로 또 EMI 문제까지 회로를 그 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로직 심볼과 풋프린트 두 가지뿐입니다. 이걸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해석의 모델은 지금도 해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달리 처리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풋프린트와 로직 심볼만을 관리하고 그 시그널 인테리티에 필요한 그 일렉트리컬 버퍼 모델이라든지 서머 모델이라든지 실제 또 패키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한 7, 8년 전부터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그래서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유해물질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납이나 이런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솔더 마스크가 다른 뭐 굉장히 좋은 그 전기적으로 좋은 재료인 납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솔더 마스크 사이즈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품 자체도 자꾸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각 개별 프로세스에 있는 엔지니어들 자체가 서로 다른 틀을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 회로 설계, PCB 설계, 해석, 그 다음에 그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서로 다른 틀을 쓰는 사람들끼리 얘기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각각 떨어진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더 나가서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는 이제 한국의 회사는 아닙니다. 한국에만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일정 부분 설계 테크놀로지 자체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쪽으로 전부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라이브러리 자체,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자체도 관리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알레그로를 쓰고 있고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보드 디자이너를 쓰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보드 스테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같은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 다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CAD 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라이브러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중복된 라이브러리 양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어떤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설계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회로 설계와 PCB 설계는 계속 반복돼서 리비전업을 하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 최소 7, 8번 이상의 그 리비전업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베어 PCB를 뽑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 과정 자체는 예를 들어 실장을 하게 되고 솔더링을 하게 되고 어셈블리 하게 되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설계 잘못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원래 그 스텝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다시 어떤 플로우를 타게 되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 이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껏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니팩처링까지 돌아가서 오는 이 이더레이션 스텝이 10번에서 12번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통합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이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게 10번, 12번의 스텝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한 목표를 세운 건 아닙니다. 10번, 12번을 8번, 10번으로 좀 줄일 수 있다거나 또는 뭐 5번, 8번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이 이더레이션 스텝으로 한 번만이라도 줄이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베네핏으로 돌아간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저희는 있는 현상을 보지 않고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가를 저희는 끊임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라이브러리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있는 라이브러리 체계에서는 이 이터레이션 스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 체계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통합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고, 라이브러리 하나는 유니크한 것이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유니크한 곳에 실제 거기다 갖다 로직 심볼, 풋프린트, 다음에 일렉트리컬 버퍼 모델, 서머 라이브러리 모델, 패키지, 각 패키지에 따른 장비에 따른 어떤 그 실장 머신에 물리는 값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디선가 다 불렀을 수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프로세스가 간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별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전체를 통합 라이브러리를 쓰지를 않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패키지만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 패키지를 갖다 쓰면 전체 3D 구조가 너무 잘 이쁘고 잘 만들어지고 또 편하게 링크할 수 있으니까 패키지 라이브러리만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시그널 엔티리티 하는 분들은 또 시그널 엔티리티 라이브러리만 썼어요. 열해석 하는 분들은 열해석 라이브러리만 쓰고, 정작 회사에서 지금 가장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린트나 로직 심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실제 따로따로 쓰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제품을 만든 그 자료 구조를 만든 목적 자체는 이것들이 더 많이 확장돼서 굉장히 프로세스를 바꿀 거라고 했는데, 프로세스를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일하는 프로세스 하나를 더 추가해버린 것뿐이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왜 그랬을까, 또는 뭐가 잘못됐을까를 고민하다가 업체를 찾아가서 만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제일 그 프로세스 상에 가운데 놓고 그리는 그림이 실제 설계라는 거였어요. CAD 데이터. 그런데 그 CAD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라이브러리, 회로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로직 심볼 자체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쓸 이유가 없고, 실제 너무나 편하게 쓰이고 있는 CAD 소프트웨어를 한때 동안 바꾸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 시스템 자체를 제안하고 그 라이브러리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쓰이려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의 PDM, PLM 시스템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업체를 만났는데 한 회사에서 CAD를 4가지 이상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회사라도 같은 부서라도 부서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때 그 라이브러리가 서로 틀리게 커가는 것들을 봤고, 서로 틀리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 관리 안 된다는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해서 통합된 그 중앙 조직에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그리면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패키지나 패키지나 그 일렉트리컬 버퍼 모델이나 또는 서멀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 그 위에 프린트나 로직 심볼을 굉장히 편하고 파워풀하게 그리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CAD를 쓰든지 간에 케이던스든 멘토든 또는 뭐 엘튠이든 또는 주켄이든 패지든 저희가 그쪽으로 다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버에 두고 단순하게 그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것들을 채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는 현재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UPMS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저희는 이름을 UPMS라고 했고, 그것들은 유니파이드 파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유니파이드 파트 에디터까지만 만들었던 것이고, 뒤쪽에 말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는 솔직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품 관리만 잘 되면 여러분들의 PDM, PLM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부품 관리, 실제로 PDM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덩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PDM, PLM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태스크들의 거의 7, 80%는 부품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부품 관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품 관리만 잘 되면,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부품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저는 로직 심볼과 프린트만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웹 베이스 프로그램에 그 부분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그 도면 관리라든지 또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너무너무 심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프로세스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저희의 UPMS는, 여기 있는 그림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부품을 의뢰하고 생성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웹상에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품 관리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틀린 것들은 여기서 관리하는 그 주체 타겟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그 목적은 저희의 통합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순하게 풋프린트나 로직 심볼 자체만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 자체가 모든 라이브러리 체계를 다 안쪽에 안고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 자체, 그러한 자료 구조 자체를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CAD 시스템에서건 또는 어떤 프로세스에서건 그것들을 땡겨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합 라이브러리 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UPE라고 하는 에디터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웹베이스 상에 저희가 통합 라이브러리 자체를 검색하고 아까 의뢰를 하고 또 생성을 하고 또는 폐기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것처럼 UPMS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부품을 검색하는 것도 아주 쉽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러한 유저수를 제어하는 이런 관리 시스템 이외에 실제 엔드 유저들이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설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부품 부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뷰어 자체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전체 가격을 다운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실제 얘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 심볼과 풋프린트만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그 안에는 패키지도 들어있고 이렇게 패키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패키지가 있는 경우 패키지가 있다 없다를 말하게 되고요. 이런 시그널 엔티티 버퍼 모델이 달려 있으면 이 모델은 내가 어떤 트랜스미션 라인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양쪽에 버퍼 모델이 있는가 없는가 자체도 다 식별할 수 있도록 시그널 엔티티 버퍼 모델이 달려 있는가 자체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어떤 열해석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열적인 부품 자체의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의뢰를 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만든 시스템 자체를 아마도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